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가정 3가구 가운데 1가구 이상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애완동물이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동물과의 상호작용은 이 자녀들의 오감을 자극해 두뇌 발달에 긍정적이고 특히 생명 존중이나 배려와 같은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들 외면했던 장애를 가진 고양이를 기르면서 이웃과 가족,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깊어진 한 여중생이 있습니다. 이 고양이와의 특별한 우정을 통해 성장해가고 있는 여중생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세심하게 알아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고양이입니다. 우리의 아침을 깨우는 소리. 신아, 문 열어. 엄마의 재촉에 등교 준비하는 언니의 손길도 바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불 속입니다. 언니가 분주한 것이 저는 좋지만은 않습니다. 언니와 잠시 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잠이 덜 깬 채로 언니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합니다. 가는 언니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따라가 보지만 마음뿐입니다. 몇 걸음 못 가 쓰러지고 말죠. 제 다리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뇌성마비 고양이입니다. 언니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저는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언니는 언제쯤 올까요? 시간은 참 더디 갑니다. 익숙한 발소리인데요. 언니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너무 반가워 그럴까요? 언니 얼굴을 보면 괜히 어리광도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지는 2년이 되어갑니다. 아, 이쁜 것.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친구가 고양이 키울 수 없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린 거예요, 문자를. 근데 제가 그냥 무턱대고 내가 키워볼게 이랬어요. 정말 생각이 없었죠. 우리는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게 못마땅하신가 봅니다. 미리 내려와. 안 내려와. 싫어. 내려와. 뭘 우렁우렁대. 위생적으로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지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언니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챙깁니다. 몸이 불편해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저인데요. 그런데도 언니는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받았어? 저는 그런 언니에게 늘 미안합니다. 하지만 미안함이 늘 이렇게 투정으로 나갑니다. 언니 아파. 미라. 누가 언니 할 거래? 또 골칫거리는 제 털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매번 이렇게 정성스럽게 빗겨주고 그 뒤처리도 혼자 도맡아 합니다. 미라 찰 뽑은 만큼. 이런 저를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줬을까요? 근데 집 안에 동물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거부감이 있었죠. 뭐 동물 냄새, 특히 막 그 털 날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안 키울 생각을 했었어요, 보기 전에는. 근데 보고 나서는 뭐 그럴 수가 뭐 보통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런 고양이를 어떻게 갖다 버리겠어요? 죽으라 소리인데.
그냥 그렇게 키웠죠. 이런 가족들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울했던 저도 밝아졌고 진아 언니 또한 저를 보면서 웃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면서 어느덧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아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많이 싸우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고요. 그럴 때 왔을 때 뭐 나가기도 싫다 그러면 좀 뭐 하기 싫다 했을 때 그냥 미래 끌어안고 그냥 있고 또 미래가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좀 됐던 것 같아요. 예. 남을 배려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좋다고는 봐요. 좋아졌다고는 생각을 해요. 나 떴는데? 온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은 저녁 식사 시간. 할머니 와서 드세요. 저도 배가 몹시 고픕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만 빤히 쳐다봅니다. 식사를 다 하신 아빠가 저를 챙겨주려고 하시지만 저는 고집을 피웁니다. 자, 왜냐하면 언니가 챙겨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를 까다롭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언니와 밥 먹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마음을 열기까지 그것을 참고 기다려준 사람이 언니입니다. 처음에 안 떠주니까 이렇게 고개 들고 나 밥 안 떠줘 이러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떠줄 거야 너 혼자 먹어 이랬죠. 처음에 죽어도 안 먹어요. 한 10분 동안 낑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항상 미래를 떠먹여줬어요. 아빠와 언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누구보다 눈치 빠른 저인데 모를 리가 없죠. 아, 저 가방 들어가기 싫은데. 지금 미래 병원 가는 거야? 네. 왜? 미래 지금 병원 간 지도 오래됐고 예방약도 받으러 가요. 이 시간이 제일 두렵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몸이 아팠던 저에게는 병원이 가장 무서운 곳입니다. 몸도 안 돼. 괜히 시무룩한 척. 애교도 부려보지만 달리 방법이 없겠죠? 검사는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료를 해서 개선을 하고 완치가 돼서 얘를 건강한 모습으로 기르기를 원하지, 얘네들이 완치가 안 되고 이대로 내가 평생 호스피스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동물들이라면 내가 생활까지 포기해가면서 얘를 기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참 드물죠. 정말로 드물어요. 진아 같은 경우가 특별한 경우죠. 병원에 다녀오자마자 시무룩해져 있는 제 기분을 풀어주려 아빠와 언니가 뭔가를 틀어줍니다. 미래 찍은 거야? 쎄쎄쎄 하는 거야. 그게 뭔데?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나게 춤도 추고 음악도 듣다 보니 저기 했어? 와이파이 했어? 그냥 또 어느새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빠와 언니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미래 2년이란 게 어머, 안 믿겨져. 제 사진이네요. 한 달밖에 안 해가지고.
아빠와 언니는 인터넷에 제 사진을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거기엔 제가 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이야기는 인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사진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조금 특별한 사진도 있습니다. 제 시선으로 바라본 사진인데요.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 저를 보면서 아빠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이 묻어있어 저는 이 사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 일상에 고양이 한 마리 들어왔고, 이 고양이 약간 특이한 고양이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 고양이 카페, 인터넷 카페에다 올리고 했더니 정보들을 많이 알게 돼 큰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또 우리 미래 같은 비슷한 증상의 고양이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사연을 남겨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오, 완전 몸이 불편한 저를 위해 언니가 만든 겁니다. 그냥 미래 밥 먹이고. 저는 다 외웠지만 할아버지 하면 아직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해주시라고. 저에 대한 책도 수집하고 저만을 위한 특별한 장난감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장난감들로 언니는 저를 훈련시켰고 그 덕분에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진병이 뇌성마비잖아요. 사람도 뇌성마비 아직 고칠 수 없잖아요. 미래도 못 고치잖아요. 미래가 언젠간 죽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미래에는 더 좋아지고 괜찮아지라고 미래에는 그러면서 미래 그게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언니랑 오래 살아. 맨 처음 저는 혼자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기꺼이 저의 손이 되어주고 저의 다리가 되어주면서 그들은 불가능했던 제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고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이들. 그들이 제 가족입니다.